자, 소개해볼까? 네. 그래. 오늘 우리는 현실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주제로 이야기할 거야. 각자 주장을 발표한 다음에 서로의 주장에 대해 질문해보자. 자, 먼저 재준이부터. 나의 의견은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권력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디에 자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사례로는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자산과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냈는데 이 제도를 통해 부패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어. 와, 그렇구나. 아, 다음 두 번째 의견으로. 내가 한번 발표해볼게. 응? 나는 알겠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부패에 가담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좀 줄어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반부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패율이 감소했어. 그렇구나. 아, 그래? 다음은 내가 한번 주장 얘기해볼게. 그래. 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키가 뭐야? 부패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 시민들이 정부 정책과 공공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 권력자들이 좀 더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지. 사례로는 미국의 정부 감시 비영리 단체인 와치독, 이름 봐. 와치독은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부패를 발견하면 바로 언론과 협력해서 그냥 이렇게 막 죽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앵글 어땠어? 네, 이를 딱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그렇지. 마지막으로 민규가 얘기해볼까? 나는 권력 남용에 대한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권력자들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면 부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사례로는 핀란드에서 공직자 교육에 윤리와 부패 방지 교육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핀란드는 부패 지수가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대. 그래. 네, 잠깐 뽑고 갈까? 그럴까? 나는 현서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 그래. 처벌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될지가 궁금해. 그리고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궁금해.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지나치게 강한 처벌은 오히려 더 나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오히려 공직자들이 부패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벌은 공정하고 그 일관되게 적용돼서 불법행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그 등급을 그럴까? 감시 시스템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시스템화한다면 감시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서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일부 주요 부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너 좀 잘하는데. 그렇구나. 나도 질문 하나 해도 돼? 그래. 안 돼. 그래. 나 상관이한테 질문이 있는데 시민 감시가 활성화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감시자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오, 좋은 질문이야. 날카로운데? 시민 감시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왜냐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나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보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익명성도 보장해주면 시민의 권리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패를 밝혀내는 식으로 운영되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
오, 좋은 방법이야. 아직 그리고 감시자들에게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약간 좀 이렇게 1급 조문 기한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치. 일정 수준의 딱 정보만 돈 얼마 썼는지 막 법과 썼는지 이런 거 정도만 얘기하면은 좀 감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오, 좋은 대답이요. 고마워. 잠깐 스탑. 5초만. 자, 나는 민규한테 질문해볼게. 교육의 효과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패 방지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교육 외에 좀 부패 방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방안이 있을까? 한계는 있는 것은 맞아. 교육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당장 부패를 막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교육과 더불어 교육을 받은 공직자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과 직무 윤리에 대해 검토받는 시스템이 필요해. 예를 들어 일정 기간마다 윤리 검증을 통해 책임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교육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또한 교육 후에도 공직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례와 모범이 되는 인물을 격려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재준이한테 질문할게. 알았어. 투명성 제도만으로는 부패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제도를 어떻게 강화해야 부패 예방이 더 효과적일까? 투명성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재산 공개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공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 정책이 부당한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민들이 뭐 참여할 수도 있고, 사모님가 말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도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공정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정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명성 감시 기구를 만들면 더 이제 투명성 있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주장들이 주장과 질문들이 좀 흥미없네요. 그렇죠?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